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해볼 독해 훈련은 2016년 수능 22번 문제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글의 구조, 비유라는 표현으로 비유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단어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영어 어휘를 이제 빨리 늘리는 지름길은 명사, 동사, 형용사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명사다. 그러면 그 명사의 동사형이 뭘까? 또는 형용사형이 뭘까를 한 번에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같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어휘가 빨리 늡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단어는 those인데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는 이 단어입니다. those인데 those를 that의 복수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those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뒤에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했던 이런 말이 붙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과거를 이해하고 appreciate 제대로 평가하려고 애를 쓰는 seeking to 애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ose가 that의 복수형이다 라는 뜻 이외에도 그냥 사람들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했던 이란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알아볼 단어는 thus인데요. 생김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그냥 so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so가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ll other times 그래서 모든 다른 시간들은 시대들은 are thus 그래서 inferior 이렇게 나오대요. 같이 알아보죠. inferior도. 자, 그래서 모든 다른 시간대들은 여기 시대죠. 시대들은 그래서 inferior 열등하다라는 뜻인데요. inferior는 스펠링이 좀 외우기가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근데 좀 구분을 해보면 조금 더 암기가 쉽게 됩니다. inferior 뜻은 이제 열등한이라는 뜻인데 inferior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ty를 또 나에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ferior 이러면 열등한이 되고요. inferiority라고 하면 여기에 강사가 있죠. rt라고 하면 열등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ferior 형용사 열등한 그 다음에 inferiority라고 하면 열등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월감이라는 반대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월감은 superiorit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uperior라고 하면 우월한이 되고요. superiority 여기도 마찬가지 오의 강사가 있고요. superiority라고 하면 우월함 또는 우월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펠링 규칙을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nferior 그 다음에 superior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에 ity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말이 ity가 뒤에 전미사가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단어 보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형용사형, 명사형을 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볼 단어는 individuals인데요. individual s를 떼버리고 individual이라고 하면 명사로 개개인 또는 개개 사람이든 사물이든 낱개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s가 붙었으면 개개인들 개개라고 낱개라고 하는 게 낫겠죠. 낱개들이 물건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묶여있는 물건 하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이제 individuals라고 하고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라고 people이라고 이제 단체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개인한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나오는 표현이 individuals가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게도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current인데요. current는 뜻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 흘러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류라고 하죠. 예. 근데 바닷물이나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 이런 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해류, 뭐 조류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또 흘러갈 수 있겠죠. 공기의 흐름. 그러면 공기가 흘러가는 걸 기류라고 하죠. 그래서 current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전기가 흘러가면 전류, 바닷물이나 물이 흘러가면 해류나 조류라가 되고요.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기류라고 하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명사로 온 거고요. 형용사는 현재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로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용사로는 현재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현재의 그 다음에 흘러가는 흐름이란 뜻이 합쳐지면 currency라는 단어도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통화 또는 화폐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화폐라는 것은 시대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다 돈이다 라고 쓰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든 많이 씁니까? 그냥 숫자죠. 지폐나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다 카드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카드에 들어있는 건 그냥 정보죠. 내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다. 그다음에 내가 신용 한도가 얼마가 있다라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우리는 화폐라고 생각하고 다 믿고 쓰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흐름의 반대편에는 항상 뭐가 있다? 화폐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흘러가는 거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고 나면 반대로 돈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사면 반대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흘러가는 게 있다라는 게 돈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화폐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동전을 이제 주조라 그러나요? 네, 동전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지폐, 또 금도 쓰기도 했죠. 광물, 이런 보석류를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통화로 쓰기도 했는데, 현재는 뭘 씁니까? 현재는 지폐를 쓰고 있고, 신용카드라는 그냥 숫자를 그냥 쓸 뿐이죠. 예, 네. 그래서 current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현재의라는 뜻이 있고, 흐름과 현재의라는 뜻이 합쳐지면 currency, 통화, 화폐라는 뜻도 생긴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단어는 lack인데요. 형용사로는 무엇이 부족한이 되고요. 동사로는 죄송합니다. 명사로는 부족이 되고요. 동사로는 무엇이 부족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lack은 스펠링이 바뀌지 않고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한꺼번에 쓰이는 거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명사로는 부족, 그러니까 동사로는 무엇이 부족하다가 될 거고요. 여기서 보면 lack of perspective 그랬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의 부족 명사겠죠. 그죠? A total lack of perspective. 그러면 perspective 뒤에 오는 것이 완전한 부족 또는 결핍, 부재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결핍이라는 말도 알아두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알아볼 7번 단어가 perspective인데요. perspective는 관점이라고 먼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라고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은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균형을 잃지 않는 그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판단할 때 그때의 균형 감각을 얘기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단점과 뭐 장점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perspective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perspective, total lack of perspective라고 쓰니까 균형 감각의 완전한 부족
결핍으로 이끈다, 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8번 단어는 resultant인데요. resultant인데 단어를 잘 보면 result, 결과의 ant, ant, 개미란 뜻인가요? 예. 스펠링은 똑같네요. 자, 그러니까 resultant는 뭔가 result, 결과에서 왔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스펠링만 보면. 그래서 결과로 일어나는 또는 생기는 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ultant는 result, 결과에서 왔다. 그래서 뜻은 결과로 일어나는, 결과로 생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result는 결과죠. 그래서 명사와 형사를 같이 알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어는 unjustified인데요. 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unjustified는 justify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무엇을 정당화하다 라는 뜻에서 justify가 온 거고요. 여기에서 justified, 이게 완료형입니다. 또는 보통 이제 PP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완료형의 뜻은 동사를 수동의 뜻을 갖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justify가 무엇을 정당화하다니까 수동의 뜻은 정당화되다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의 형용사형이니까 정당화 된 이라는 형용사가 될 겁니다.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될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on이 붙었어요. 그러면 정당화되지 않은 이라는 반대말이 되겠죠. 예. 정당화된 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형용사의 반대말은 정당화되지 않은 이라는 뜻인데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부당한, 예. 맞죠? 요게 바뀌겠죠. 부당한 이런 말이 될 겁니다. unfair 이런 말이겠죠. 그죠? 여기는 fair, 정당한, 공정한 이란 뜻이 될 거고요. 밑에 unjustified는 unfair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실 때 그냥 unjustified, unjustified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단어를 다 뜯어보면, 스펠링을 잘 뜯어보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기억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뜯어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단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형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능 2016년 수능 22번 지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주요 문법이나 표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